사랑이란 것이 꼭 손을 잡거나 함께 살거나 고백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살아보니 이제야 알 것 같다.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서울 외곽 양재청 근처 조용한 공원. 잔잔한 물소리와 낙엽 부스럭거리는 소리 사이로 벤치 하나. 그곳에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 익숙하게 앉아 있었다. 책을 읽는 시간은 내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아니었다. 10년 넘게 혼자였고 익숙했고 외롭지 않다고 믿었다. 그날따라 바람이 좀 달랐다.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잎사귀들처럼 마음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리던 그때 내 옆자리에 누군가가 앉았다. 책 좋아하시나 봐요. 낮은 목소리였다. 나이든 남자의 톤이었지만 이상하게 단단하고 따뜻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본 순간 나는 단숨에 책장을 덮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잠들었던 감정을 깨우는 순간이었다. 그는 나보다 2살 많다고 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다. 딸은 결혼해 멀리 살고 1년에 한두 번 전화가 전부라고 했다. 고요하다는 그의 일상이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렸다. 사람은 묘하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과 조용히 통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말 갑작스럽지만 가끔 이런 데서 누구랑 얘기 나누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오늘 그런 날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선 그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눈으로 쫓았다. 이상하게 그날은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를 자주 만났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 서로 이름은 묻지 않았다. 연락처도 직업도 가족 이야기도 피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인사 없이 헤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내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작고 낡은 소설책. 겉표지는 오래돼 바랬지만 손때가 묻어 있었다. 이거 내 아내가 좋아하던 책인데요. 당신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 책장을 넘기던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혼잣말을 했다.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그리고 이상하게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말들, 다 접어뒀다고 생각했던 감정들, 불쑥불쑥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 일상의 고요 속 우연한 만남. 서울 서쪽 끝자락 양재천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는 계절마다 빛깔이 달라진다. 초여름이면 푸르른 잎새가 바람을 타고 속삭이고 가을이면 바스락거리는 낙엽이 길을 덮는다. 오늘은 그 중간쯤 되는 계절. 공기의 색도 바람의 냄새도 애매하다. 사람의 마음도 딱 그쯤에 있다. 오후 3시 반. 이 시간은 공원이 가장 조용해지는 때다. 유모차를 끌던 젊은 엄마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 운동을 나오던 노인들도 집에서 TV를 켠다. 이 시간에 공원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조용한 사람들이다. 그는 거기 있었다. 언제나처럼 내가 도착하기 조금 전부터 와 있었던 것처럼.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낡은 모자를 눌러쓴 채 벤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두 손 고든 자세, 그 모든 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자리에 앉았다. 처음엔 조금 거리두기를 했지만 요즘은 딱 팔꿈치 하나 정도의 거리.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우리는 매주 수요일을 함께 보냈다. 오늘은 책 안 가져오셨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네자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눈가엔 희미한 주름이 있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다. 오늘은 그냥 사람 구경하려고요. 책보단 사람 얼굴이 더 궁금한 날도 있더라고요. 나는 웃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 조용하고 그 안에 묘한 농담이 담겨 있었다. 소리를 내어 웃은 건 오랜만이었다. 문득 그가 이런 성격이라면 젊은 시절엔 꽤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말없이 몇 분을 더 앉아 있었다. 공원 한켠에서 떨어지는 은행잎,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중년 부부 할머니들. 무리의 느린 걸음 모든 풍경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는 내게 물었다. 어디 사세요? 나는 반포라고 30년 가까이 그곳에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 동네 역사네요. 저는 아직 5년도 안 됐거든요. 이 근처로 온 건 아내가 떠난 뒤에요. 시끌벅적한 곳보단 이렇게 조용한 데가 좋더라고요. 그의 말에서 아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그는 담담했다. 아마 아주 오래 슬퍼하고 그 다음의 시간까지 지나온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깊이가 있다. 조용한 공감이 느껴졌다. 혼자 살면 이상하게 시간이 느리죠. 집에서만 있으면 하루가 길고 말소리 하나가 그립고. 내 말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TV도 있는데 잘 안 켜게 돼요.
누가 옆에 있지 않으면 그 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릴 때도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 몇 마디 침묵 몇 분을 섞어가며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공원의 소음이 다정하게 들렸다.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 자전거 벨소리, 바람소리. 그 모든 게 우리 대화를 이어주는 배경음 같았다. 그가 말했다. 제가 요즘 자주 가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작고 커피보다 사람들이 더 따뜻한 곳이에요. 날이 더 추워지면 그쪽으로 옮겨볼까요? 그쯤이면 우리 이름 정도는 나눠도 되겠죠?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웃었지만 고개만 끄덕였다. 사실 그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 심지어 성씨조차 모르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하고 편안했다. 이름은 모르지만 마음은 조금씩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그런 관계가 가장 사람을 설레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방 속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손등에 바르다 문득 깨달았다. 손이 말랐다는 걸 처음 느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다는 마음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걸까? 나는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 웃는 연습을 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오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아니 어쩌면 내 삶을 내가 먼저 다시 좋아지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잔잔한 교류와 정서의 겹침.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는 거기 있었다. 고요하게 변함없이. 베이지색 점퍼에 오늘은 목도리까지 둘렀다. 작은 손난로 하나를 양손에 쥐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익숙한 듯 자리 한쪽을 털어주며 말했다. 조금 일찍 오셨네요. 제가 더 늦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그냥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나오고 싶어서요. 마음도 좀 바람 쐬고 싶었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늘 조용한 여운을 남긴다. 요란하지 않은 사람 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그런 사람이란 걸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그렇듯 말보다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있는 편안함이었다. 몇 분 뒤 그는 가방에서 책 한 권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집이에요. 아내가 참 좋아했죠. 혼자 읽기도 했지만 가끔은 저한테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어요. 나는 책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오래된 시집. 겉표지는 헤어졌고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다. 페이지 사이에는 마른 단풍잎이 한 장 끼워져 있었고 어떤 시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연필로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다. 나는 그 구절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책장을 덮었다. 이런 말 예전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마음에 오래 남네요. 저도 요즘 들어 감정이 천천히 움직이는 걸 느껴요. 예전 같으면 겉만 보고 지나쳤을 사람들과도 조금은 길게 눈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는 내 말을 가만히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 아내가 좋아했던 이유를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사랑이 꼭 뜨겁고 강해야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래도록 다정하게 남아있는 것도 사랑이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시집을 품에 꼭 안았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물건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기억의 일부를 건네받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날 책 이야기를 오래 나눴다. 서로 좋아했던 문장들, 기억나는 시인들, 어릴 적 국어책에 실렸던 구절들. 대화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어릴 적 동무처럼 웃는 순간들이 있었다. 잠시 후 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사실 저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희 세대는 받는 것보다 주는데 익숙했잖아요. 특히 여자들은요. 그래서인지 뭔가를 받으면 자꾸 눈치부터 보게 돼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뭔지 알아요. 저도 누군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늘 조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마음이 생기면 그냥 표현해야겠다 싶어요. 너무 늦기 전에. 그 말이 묘하게 따뜻했다. 꼭 나를 향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시집을 베개 옆에 두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밤에 불 끄기 전 한두 줄 읽고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글귀를 읽었던 그의 아내는 어떤 표정이었을까? 그는 이 책을 읽고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 책을 넘길 때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마음 한 줄이 내 안으로 스며들었다. 과거의 그림자와 자녀의 시선. 세 번째 수요일.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지만 공기는 바삭하게 차가웠다. 길가의 나무들은 이미 옷을 거의 벗어버렸고 바람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발끝을 스쳤다. 내가 벤치에 다다랐을 땐 은행이 몇 장만 바람을 따라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항상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나는 천천히 앉았다. 기다리던 마음보다 먼저 찾아온 건 묘한 쓸쓸함이었다.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아졌을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연락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제야 새삼스럽게 실감났다.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다리는 일이 전혀 허망하진 않았다. 마치 오긴 올 거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내린 듯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15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 하나가 보였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동자는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늦었죠? 괜찮아요. 오실 줄 알았어요. 내 말에 그는 입꼬리를 아주 살짝 들어 올렸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그는 벤치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딸이 왔었어요. 어제. 오랜만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곧 무언가 중요한 말을 꺼낼 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맞물렸다 풀었다를 반복했다. 그런데 이야기 도중에 휴대폰 알람을 확인하더니 묻더군요.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맴돌아요. 딸아이 말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단순한 궁금함이 아니라 뭔가를 경계하는 느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속도에 맞춰주고 싶었다. 그가 자신의 마음을 다 꺼낼 때까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냥 산책 중에 좋은 분과 이야기 나누는 정도라고 했죠. 그랬더니 딸이 표정을 굳히더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관계 조심하셔야 돼요.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 망설임과 동시에 미안함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머리론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은 잘 안 받아들여지더군요. 내가 지금 뭘 조심해야 하는 건지. 누군가와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야 하나 싶고. 그의 말에 나는 가슴 깊은 데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사랑이지만 때때로 부모의 외로움 앞에 냉정한 선을 긋기도 한다. 제가 불편해지셨다면. 그가 말했다. 조심스럽고도 진심이 담긴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꺼내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을 이었다.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려 하면 불편해해요. 부모가 늘 부모답기만 바란다는 거죠. 나이가 들었어도 누군가에게 설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건 젊은 사람들만의 것이라 착각하죠. 참 이상하죠. 누군가를 만나서 웃을 수 있게 되는 나이인데 오히려 감춰야 한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함께하는 침묵이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다. 이날이 그랬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겠죠?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다음 수요일에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지만 그 안엔 다시 살아볼 용기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걷지 않았다.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 나갔지만 마음에는 같은 길 하나가 새겨졌다. 아픔과 공백을 함께 걷다. 그 다음 수요일 나는 예정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바람은 차고 매서웠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조급했다. 혹시 오늘도 안 나오시면 어쩌나, 혹시 지난 일로 마음이 멀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어쩐지 더 길게 느껴졌다. 눈길을 따라 걷는 내내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평소에 나를 향해 짓던 그 잔잔한 웃음, 목소리에 담긴 느린 호흡,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끝의 온기까지. 벤치 앞에 도착했을 때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겨울을 알리고 있었고 은행잎은 이미 다 떨어져 발밑에 뭉개져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목도리를 조여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커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10분이 지나고 다시 15분이 지났다. 내 마음은 찬 공기보다 더 서늘해져 갔다. 그렇게 한 주가 더 지나고 또다시 수요일이 되었다. 나는 그날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나갔다. 그리고 그때 그가 보였다. 느린 걸음, 마른 얼굴, 무거운 눈빛.
하지만 분명히 그였다.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많이 기다리셨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고 쉬어 있었다. 나는 무언가가 목에 걸려 올라오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오셨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우리가 다시 마주 앉은 건 2주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간의 공백은 말없이도 메워지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서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질까봐 겁이 나더군요. 큰 병은 아니지만 몸이 신호를 보낸 거겠죠.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고 평소보다 더 마른 듯 했다. 아프셨으면 꼭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린 아직 이름만 겨우 아는 사이니까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런데 병실에 누워 있으니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게 낯설고 겁도 났고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 감정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휴대폰만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했어요. 번호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게 그렇게 허전하더군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적어둔 내 번호를 조심스럽게 찢어 그에게 건넸다. 이제는 가지고 계셔야 해요. 다음엔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 빈 벤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는 내 번호를 손에 꼭 쥐었다. 그 손끝의 미세한 떨림은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전해주었다. 당신이 걱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줄 줄은 몰랐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받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나는 작게 웃었다. 저도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정말 오래간만에 느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고 그 후 자연스럽게 함께 걸었다. 이게 뭔가요? 그냥 조금 이른 선물이에요. 곧 봄이 올 테니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짧은 손편지 한 장과 함께 작은 단풍잎이 들어 있었다. 그가 예전 시집 속에서 꺼낸 그 잎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편지를 읽었다. 매주 당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내겐 설렘이었습니다. 말로 다 전하진 못했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준 사람. 늦은 나이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게 고맙고 또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참 좋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흔들렸다. 다시 그를 바라봤을 때 그는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고 담담했고 진심이었다. 부담스럽게 들리지 않았으면 해요. 그냥 오래 참고 말하지 못했던 걸 오늘은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맙고 따뜻해요. 사실 저도 언젠가 말하려 했거든요. 이 감정이 뭔지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명확해졌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좋아졌어요. 그는 아주 천천히 웃었다. 벤치 옆에 핀 작은 꽃 하나를 보며 말했다. 우린 지금 꽃 피는 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다시 피우는 봄이 있다는 걸 이제야 믿게 됐어요. 나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고 어떤 말보다 진심이 깊이 전해졌다. 우리는 그날 오랜 시간 산책을 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걸음마다 마음이 겹쳐졌다. 가끔씩 그가 먼저 내게 물었다. 발 안 아프세요? 너무 오래 걷는 건 아닐까요? 나는 그 물음들 속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다. 조심스러운 배려, 말없는 감시, 손끝에 담긴 온기.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었다. 그날 해가 지고 나서 우리는 산책로 끝 벤치에 다시 앉았다. 노을이 천천히 번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이름부터 다시 소개해 볼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너무 오래 돌려왔네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처음으로 말했다. 긴 시간의 맨 끝에서 아주 짧고 평범한 소개가 오갔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린 고백처럼 가슴에 깊게 박혔다. 그날 우리는 함께 걷는 사람에서 마음을 나눈 사람으로 조금 더 가까워졌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날씨가 더 풀리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리 둘 사이에 봄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
그 봄은 천천히 다가왔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둘 곳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걸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그가 내게 다가오던 그 첫 수요일처럼 우연처럼 시작된 인연은 지금 조용한 일상 속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 사이의 봄은 계속된다. 이제는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부르는 삶, 따뜻한 말 한마디와 따뜻한 손길이 일상이 된 나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느리지만 단단하게 함께 걷는다. 그리고 문득문득 서로에게 말한다. 참 다행이에요. 그날 당신이 그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잊고 지냈던 따뜻한 마음, 기다리는 사람, 혹은 이름을 다시 불러보고 싶은 누군가.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남겼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함께 걸어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봄의 순간도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